오늘 BK 뉴스 브리핑은 일본 국민들을 뒤집어 놓을 정책을 준비하는 일본, 한국이 빼들 칼에 대해 일본이 절대 못 휘두른다 믿는 이유, 주한미군을 조잡한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과는 반대로 현재 최악의 위기 상황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세인데요. 그것도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올려버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정부 세제조사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 악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소비세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리테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세계 각국이 감세로 돌아서고 있는 이때 소비세 증세를 검토한다는 아베 총리 자문기관에게 제정신인가 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7일 발표된 6월의 실질임금은 4개월 연속 감소하여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고, 6월 소비지출도 전년 대비 1.2% 하락하여 팬데믹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 소비세 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 세제조사회에서는 소비세를 내리는 것이 아닌 더욱 올리겠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기가 차다는 것인데요. 팬데믹으로 수입이 줄어 가계 사정이 압박받는 가운데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은 한층 더 궁핍해지고 소비는 더 위축되어 내수가 너덜너덜해질 것은 명명백백하지 않느냐는 기사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감세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19%에서 16%로 인하하고,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도 7%에서 5%로 인하했으며, 영국도 7월 15일부터 반년간 식당과 호텔, 영화관 이용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로 대폭 인하했으며, 벨기에도 12%에서 6%로 내리고 있는 가운데 7월 22일 시점에서 세율 인하와 납세 면제 등의 감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이와 비교되는 일본의 증세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세 조치가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지켜주며 동시에 가계의 부담도 줄여준다는 기사는 소비를 지지하려면 속도가 필요하고 기간 한정은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쇼핑하러 가고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부활할 것이라는 독일의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중에서도 바로 이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저수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런 정책은 세금의 역진성이 크기에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요. 파격적인 수준의 팬데믹 대응 정책을 일단 발표해 놓고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배포하지도 못하면서 고투 캠페인이라는 시대가 낳은 최악의 여행 부흥 정책을 나라 곳간이 텅텅 비도록 추진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최대 타격을 받는 증세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논의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 국민들이 놀라 뒤집어질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일본이 한국은 절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못한다고 큰소리치는 이유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며 1년씩 연장은 적용이 안 된다고 발표하였고,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일본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달하였는데, 그들은 한국이 절대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일본의 지지통신은 지난해 한국 측이 통보해 한일 갈등의 큰 불씨가 됐던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한국 측은 겉으로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파기를 포기한 적도 있으며, 또다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파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당분간 봉인될 공산이 크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는 근거는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인데, 그로 인해 그들은 미국 형아들이 나서서 이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허나 그들의 이런 믿음에는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는 것이, 우리 정부는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추후에 그 말을 바꾸면
가만히 있을 우리 국민이 아니란 점을 감안하고 발표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데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정부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일본 국민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 한국 국민들 역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압박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 부분도 정말 미국의 안보 이익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안보를 근거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건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조치를 풀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일본과 일본의 미국 형아들이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려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맹인 것인지 아니면 동맹을 가장한 속국인지부터 미국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인데요. 외교에 있어 우리가 빼든 칼은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상대가 결론 내린 상황에서는 협상이나 대화가 불가능하기에, 만약 우리 정부가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국민이 가장 무섭다는 지지를 명분 삼아 일본과 일본의 미국 형아들에게 대한민국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면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우리 정부가 머슴처럼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신뢰와 명분을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사를 미국 블룸버그가 내놓았는데요. 블룸버그가 현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행위를 맹비난하고 있는 이 소식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에게 미군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면서 국방부는 단기적인 정치가 아닌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발자취를 제거해야 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이 부분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인함을 보여주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가 그 싸움에 대해 비판적인 동맹국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는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 중 일부를 철수하는 옵션을 트럼프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말하지만 미국이 수천 명의 병력을 독일 밖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는 것을 보면 이번 조치는 확실히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당초 트럼프가 연간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이나 대통령의 변덕에 기초한 결정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단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과 유인책에 번갈아 직면하는 중요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군사 및 정보 협력을 통해 자주 갈등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의 증거이기도 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회피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기사의 내용 중 한일 갈등의 안정은 중재자로서의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앞서 지소미아 관련해 전해드린 미 대변인의 자세를 감안하면 현재의 미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명분인 것은 맞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군사태세를 개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한국의 병력이 미군보다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순환 배치를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국에 대항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기에 주한미군을 조정하는 것은 한국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전략적인 계산에 근거해야 하는데 조잡한 협상 전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선거 이전에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인데, 현명하게도 미국 의회가 내년 국방승인 법안에 트럼프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백악관을 상대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에 정치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 기사는 강조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발동할 수 있는 거부권을 무시해야 한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의회는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정확히 어떻게 미군을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국방장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중국 저지에 성공하려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오랜 동맹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그러한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현 시점의 미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과거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현 시점의 국제정세에 맞게 더욱 냉정하고 이치에 맞게 따져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